초등부 결승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남시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팀 2반자 한예지입니다. 최근 50년간 도시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각종 도시 문제 발생의 시번에 따라 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전략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획된 도시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며 근본적인 도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이며 지향이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를 성남시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과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저희 팀은 본 주제에 대해 성남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해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저희 팀은 첫째, 지속 가능한 발전, 둘째, 안전한 재난관리, 셋째, 효율적인 정보 제공의 논거를 들어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발전. 스마트시티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 관리하여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에서는 기존 전력망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책 74쪽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비자는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알 수 있고 소비를 예측하여 전력 공급량을 조절하며 버려지는 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한 재난관리. 스마트시티는 자연재해나 전기화재, 가스 유출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종 상황을 예측 대응하며 디지털 트윈 기술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 56쪽에 소개된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실시간으로 도시의 사건, 사고들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관이나 가스 배관 등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누수나 가스 유출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정보 제공. 스마트시티에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동하는 응급차의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 현황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고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시민들은 버스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우리 집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지속 가능한 발전, 둘째, 안전한 재난관리, 셋째, 효율적인 정보 제공의 논거를 들어 오늘의 주제, 성남시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유동 인구가 250만 명, 하루 이동 차량이 약 110만 대에 이르는 성남시의 스마트시티 조성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성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반대 2반을 맡은 박지유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스마트 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 문제 해결, 효율성 등을 이유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찬성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율 증가, 기술 및 예산 부족, 디지털 격차 불평등 사회 조성 등을 이유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반대합니다. 스마트시티란 4차 산업 기술을 도입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똑똑한 플랫폼 도시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디베이트 주제를
성남시는 우리가 사는 고장을 4차 산업기술 기반의 똑똑한 플랫폼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본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디지털 격차 불평등 사회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 노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및 예산이 부족합니다. 첫째, 디지털 격차 불평등 사회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유한 사람들이 스마트 시티에 거주하게 되는데 아무리 스마트 시티에 살고 부유해도 빈민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시티는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디지털이 중요해지는데 모든 시설이 미디어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디어에 취약한 사람들이 생활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들의 키오스크 사용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 롯데멤버스가 진행한 패스트푸드점 연령대별 주문 방식 조사에 따르면 40대부터 대면 주문 비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노인분들은 71.7%가 대면 주문을 하였습니다. 키오스크는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시설에 키오스크가 도입되고 있는데 기계 사용에 취약한 노인층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물론 카페 등 여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격차 불평등 사회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 노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모든 것이 센서, 사물 인터넷, CCTV 등의 기계와 인터넷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상 사이버 폭력,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온라인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시스템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커들의 접근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킹을 당하면 기존의 도시일 때보다 기계에 대한 의존 정도가 더 높으므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스마트 시티에서는 범죄 노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및 예산이 부족합니다.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려면 일단 데이터, 연결망, 사물 인터넷, 센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 즉 인프라 구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데 현재 성남시에는 아직 그 정도의 기술이 없고 예산도 스마트 시티에 모조리 쏟아 부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더 걷기도 어렵습니다. 그 예시로는 성남시가 2025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57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조성하려 하는데 기술이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 이 기술조차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 팀은 본 주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디지털 격차 불평등 사회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 노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및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렇듯 문제점도 많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은데 섣불리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발전한 뒤에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성남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팀 준비 시간 1분 쓰겠습니다. 저희 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는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직 기술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더 완벽한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재난 관리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여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취약한 노인을 위한 자율적 시스템 취약한 노인이라고 하셨는데 스마트폰도 노인에게 일반화되었듯이 스마트 시티도 일반화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힘들어하는 노인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 또한 있고 이런 스마트 시티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을 위한 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팀은 CCTV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일단 그런 관련한 내용에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CCTV를 잠깐 언급을 했다면, 이 감시를 하는 용도라기보다는 해킹을 당하기가 더 쉽다는 그런 내용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으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응급실 뺑뺑이는 그 응급실이 응급실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별 사소한 문제로 응급실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서 못 가는 경우에는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가 되든 안 되든 응급실 뺑뺑이는 똑같은 것 아닐까요? 스마트 시티가 된다면 어떤 병원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또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통해 응급 차량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지향한다는 것은 당장 스마트 시티의 전체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스마트 시티의 방향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정해진 예산 안에서 순차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측 준비 시간 30초 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는 스마트 시티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팀에서 반박을 맡은 이솔민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주셨습니다. 첫째,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이 생긴다. 둘째, 범죄가 증가한다. 셋째, 기술 및 예산 부족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팀은 첫 번째 주장에서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이 생긴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는 결국 노인들을 위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신호등을 통해서 걸음 속도가 느린 노인들을 위해 신호등의 시간을 지연하는 등 많은 노인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이는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을 막을 것입니다. 둘째, 상대팀은 두 번째 주장에서 범죄 확률이 증가한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스마트 시티 보안 리빙랩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해킹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방어하며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렇게 센서와 정보 통신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보안을 할 수 있고 도시의 시스템이 해킹으로 인해 마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측은 성남시가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였을 때 범죄 확률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상대팀은 세 번째 주장에서 기술 및 예산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를 지향한다는 것은 스마트 시티의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지 완전히 발전된 기술을 한꺼번에 도입하자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였을 때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씩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 성남시가 더욱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스마트 시티는 노인을 위한 도시가 될 수 있다. 둘째, 성남시는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였을 때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스마트 시티를 지향한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의 이유로 상대팀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어 저희 팀의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충하고 싶은 논거는 스마트 시티의 에너지 시스템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발표한 성남시 스마트 도시 계획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전력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1.3%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시범 지역인 부산 에코 델타시티에서는 건물 일체형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수급하고 수열과 지열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 제휴율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도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여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여주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이용한다면 에너지 자립 도시로서 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성남시는 스마트 시티를 지향한다에 대해 반대팀 반박을 맡은 이솔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과 근거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는 첫째 주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 근거로는 에너지 절약. 둘째 주장은 안전한 재난 관리. 근거로는 가스 유출이나 디지털 트윈 기술. 셋째 주장은 효율적인 정보 제공. 근거로는 응급실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지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찬성팀의 일부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발전하려면 자원을 사용하고 기계를 만드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폐수나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오염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살펴보고 신중하게 천천히 결정한다고 큰일 나는 것이 아니니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안전한 재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센서는 해킹이나 고장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의 수명은 길어봐야 10년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거나 그 전에 고장이 나면 물론 수리하는 데 불편함도 있겠지만 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도 예시로 드셨습니다. 만약 디지털 트윈 기술로 복제 도시를 만들게 된다면 미래가 온다 스마트 시티 책에서 나오듯이 감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처럼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싱가포르를 예시로 드셨습니다. 그건 저희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싱가포르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직 저희 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라는 주장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실시간 정보 제공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는 사물 인터넷과 센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으므로 해킹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오작동이 나면 나머지 부분들도 충분히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자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마트 시티를 건축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 팀의 의견은 그저 더 신중하게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다가간다면 훨씬 더 완벽하고 시민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은 첫째,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 둘째, 고장 위험이 있다. 셋째, 해킹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논거가 저희 팀의 추측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 서울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 시 미세먼지 109%와 온실가스 18만 톤의 감축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닙니까? 네, 물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의 근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완벽한 게 아닙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스마트 시티에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호등의 시간을 지연해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 그 신호가 지연되는 동안 기다리는 차가 위급한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는 긴급 응급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개인정보 위험이 있지만 현재 우리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율적인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 발전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보안을 통해 발전을 아예 멈추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보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찾은 후에 지양을 하여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안 기술도 강화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범죄 기술도 강화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 시티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정보를 처리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 개인정보 통제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해킹을 할 경우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팀께서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시스템을 아예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그 보안 시스템을 조금 더 거듭 말씀드리듯이 보안 시스템을 조금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은 OECD 국가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인데 인구 1인당 전력 소비량 증가율은 연평균 1.5%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에너지 이용 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은 OECD 국가 중 33위로 최하위인데 인구 1인당 전력 소비량 증가율은 매우 높고 1위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에너지 이용 효율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성팀 요약을 맡은 성고은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의 쟁점은 첫째, 지속 가능성, 둘째, 효과, 셋째, 부작용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자원을 사용하고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스마트 시티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효과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든 안 하든 도시 문제는 도시와 공존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측은 스마트 시티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도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세 번째 쟁점인 부작용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디지털 격차와 범죄 위험 증가를 주장으로 하셨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스마트 시티는 자율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취약 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욱 타당합니다.